일반 분들은 사실 이게 좋은 작품을 접할 기회도 많이 없으셔서 그림 산다는 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으시거든요. 아트테크 자체가 예술을 뜻한 아트랑 재테크가 합쳐진 용어거든요. 누구나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미술품 재테크의 유혹. 그들이 그린 사기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쪽 구석을 안으로 들어가면 창고거든요. 솔직히 그림으로 보관할 데가 없더라고요. 이 그림이 생각보다 협소하기도 하고. 비좁은 창고에 그림들이 쌓여 있습니다. 아름답게 전시돼 있어야 할 그림들이 왜 이렇게 방치돼 있는 걸까? 지금 이게 5개고요. 한 이만한 게 더 있어요. 안에 있어요. 그건 안에서 가져올게요. 안에? 예. 예. 성인 남성의 키만한 커다란 그림도 있습니다. 이게 100호짜리거든요. 이제 뭐 변호사 선임. 김준호 씨가 구매한 그림은 총 6점. 지금 말은 이 그림이 1,050만 원, 그리고 이 그림이 1,050만 원, 저 아크릴판에 있는 그림이 900만 원, 꽃 그림이 1,000만 원, 이 그림이 3,000만 원, 그리고 지금 여기 가져오지 못한 그림 하나가 또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이에요. 준호 씨와 그림의 인연은 지난해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재무설계사의 솔깃한 제안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분이 갤러리 K의 아트 딜러로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원금이 보장된다고 하면 유사수신행위니까 이제 자기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계약 기간이 끝나면 회사에서 그림을 다시 재매입하고 원금을 돌려주니까 이제 손해보지 않을 거다. 자기 믿고 한번 해봐라. 갤러리 K는 포털 사이트에서 쉽게 검색되는 유명 갤러리였고 미술품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이른바 아트테크 기업이었습니다. 이제 갤러리 K가 여러분과 함께 한국 미술의 미래를 키우는 아트노믹스를 시작합니다. 예술, 경제가 되다. 아트노믹스 갤러리 K. 이제 그 김 대표가 이전에도 그림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그림의 글자도 몰랐던 사람이고요. 이제 일반 은행보다 이자를 더 많이 주고, 아무튼 이제 뭐 회사에서 이제 다시 재매입하면 사실상 원금이 보장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투자를 했던 거지, 뭐 그림 쪽에 대해서 어떤 식견이 있던 건 아니에요. 그림을 잘 몰라서 믿고 맡길 데가 없어서 어려워서 못하고 계신 분들께 갤러리 K의 대표적인 아트테크 상품 아트노믹스를 소개합니다. 재테크형은 3년 계약 시 연 최대 9%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갤러리 K에서 구입한 미술품을 다시 갤러리 K에 위탁하면 해당 미술품을 병원이나 기업 등에 대여해주고 매년 투자금의 8% 정도를 렌털료로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이 끝나면 미술품을 다른 곳에 팔아주거나 팔리지 않을 경우 갤러리 K가 직접 매입해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고수익 원금 보장을 강조하는 아트 딜러의 말에 계약을 진행한 준호 씨. 계약 후엔 그림 대신 한국미술협회가 발행한 호당 가격 확인서와 갤러리 K가 보증하는 진품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다달이 지급되는 렌털 수익을 보며 안심했다고 합니다. 매달 이제 돈이 렌탈료가 이제 들어왔으니까 이거 뭔가 믿을만 하구나 해서 이제 맨 처음에 3,000만 원 뭐 이제 투자했던 거를 나중에 이제 1억까지 늘렸던 거죠. 1억을 넣었을 때 매달 약 한 70만 원 정도씩 이제 렌탈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난 7월
매달 지급되던 렌털료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렌탈료가 안 들어왔는데 무슨 일이 있냐고 하니까 회사에서 이제 갑자기 뭐 큰 돈이 나가게 생겼다. 기다려봐라 그러더니 갑자기 또 8월 초가 돼서 한숨을 팍 쉬면서 아 이게 대표이사 뭐 임원진들 뭐 다 해임하고 뭐 지금 이제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 중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갤러리 K 대표가 잠적해 회사가 정상화되기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난 정말 잘해보려고 한 건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지? 왜 내가 어디서 뭐 잘못한 게 있었나? 이제 뭐 못 먹고 못 자고 이래서 악착같이 모았던 돈인데 이걸 다 지금 날리게 생겼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지금 그 생각이 제일 많습니다. 이거 놀 데가 없어서 이거는 여기 하나 있고 집안 곳곳에 커다란 그림들이 애물단지처럼 놓여 있습니다. 네, 50호, 100호짜리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걸어놓고 놀 데도 없고 팔 곳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많이 처음 보시는. 이지영 씨도 갤러리 K에서 여러 점의 그림을 구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건 터지고 나서 가져오신 거예요? 10월 말까지만 수장고 운영한다고 하고 그 이후로는 자기네들 그림 행방 자기는 알 수 없다. 뭐 책임 못 진다. 네, 한번 가봐야겠다 싶어서 갔는데 5점 중에 3점이 사라졌고 2점만 있어요. 그 2점만 찾아왔어요. 그냥. 오래 하신 거고. 3년 전 갤러리 K와 첫 계약을 한 지영 씨. 그녀도 딜러에게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과 원금 보장. 그때는 약간 긴가민가 싶어서 안 했다가 점점 이게 사업이 크게 확장해 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광고에서도 계속 나오고 뭐 백화점에서도 막 하고 연예인도 광고 모델로 쓰고 해가지고 아 되게 잘 돼가고 있나 보다 해가지고 3년 전에 처음 이렇게 넣었거든요. 처음엔 4,500만 원을 투자했고 매달 29만 원 가량의 렌털료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 갤러리 K는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듯 보였고 담당 딜러는 추가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뭐 고객님들 덕분에 뭐 모모도 유치하고 투자 유치하고 또 모델로 유입해가지고 저희 되게 잘 되고 있다. 자기네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막 어필 많이 했어요. 홍보 활동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좀 받으신 거네요, 그러면. 네, 모델 그게 좀 컸어요. 미술관 잘 안 가지? 잘 몰라서. 꼭 가야 돼? 가지 마. 예술이 오라 그래. 누구나 예술이 휘어진다. 갤러리 K. 너도 한 잔 하자. 결국 지영 씨는 지난해 5월 7,5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5월 달에 여기 이사 왔거든요. 전세 보증금 받은 금액이 전세 보증금 받은 거 어디 넣고 여기는 월세 이제 보증금 적은 대로 여기로 왔어요. 그래서 청담동. 하지만 추가로 투자한 그림의 렌털 수익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심지어 새로 작성한 계약서 내용도 처음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갤러리 K가 그림을 재매입한다는 문구가 할 수 있다는 문구로 바뀌어 있던 겁니다. 갤러리 K 파트너스 양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갤러리 K 영업 조직의 임원이었던 담당 딜러에게 항의했지만 별다른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기념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해요. 그냥 뼈가 다 녹아 들어가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냥 저로 인해서 막 이렇게 댓글한 분들한테 너무 죄송해서 지금 뭐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고 숨이 안 쉬어져서 10원 한 장 본인한테 소중 안 하는 돈 없는 거 저 알거든요. 그 말을 끝으로 딜러는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삐 소리 이후 지영 씨는 갤러리 K와 딜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투자금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진짜 정말 죽고 싶었는데 애들이 있으니까 이 집 이사 온 지 지금 5개월, 6개월 됐는데 이사 가야 되거든요. 이게 그거 월세 거기 나오는 이자 빚고 여기 월세로 온 건데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갤러리 K 본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수소문 끝에 갤러리 K의 전 직원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확인된 건 경찰이 외부 나간 걸 출국 기록을 봤다 이 얘기까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본부장 방에 김이 들어와 있었고 이제 좀 쉬었다 오겠다고 했다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잠적을 한 건데 그게 9월 초 8월 말 그 정도 됐을 거예요. 10월 말까지만 운영한다던 수장고의 상황은 어떨까? 직접 찾아가 본 수장고엔 그림 한 점 남아있지 않았고 철거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림은 더 이상 가지 지금 이제 안내가 되어서 얘가 지금 목포에 있어요. 않아요. 갤러리 K 김모 대표의 개인 채무로 그림들이 압류됐다는 것. 그런데 다른 곳에 대여돼 수익을 창출해야 할 그림들이 왜 이렇게 수장고에 많이 남아 있었던 걸까? 실제 렌털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갤러리 K가 홍보 전면에 내세웠던 대형 병원에 문의해봤습니다. 저희가 입찰 통해가지고 업체 선정했고 지금 현재는 그 계약 해지 절차 밟고 있다고 확인했거든요. 렌탈료는 혹시 얼마 정도 지급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해주는 부분이 아니어서. 갤러리 K에서 아트 딜러로 활동했던 제보자에게 그림 렌털의 실체에 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돈 주고 했는 거는 일부 병원에 그림이 걸린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홍보잖아요. 광고 효과 있죠. 차라리 광고를 주는 것보다 그렇게 병원에 이만큼 전시했다 이런 사태가 터지고 알아보다 보니 매출이 한 30%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터질 수밖에 없었겠구나. 회사 전체 매출에서 렌털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낮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피해는 불보듯 훤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일이 터졌을 때 수장고에 그렇게 그림이 많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렌탈이 잘 안 됐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거랑 이렇게 사고가 맞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맞았으니 이거 유사 수신이 나쁜 지구나. 폰지 사기. 특별한 수익 사업의 실체 없이 신규 투자자들의 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으로 지급하는 전형적인 사기 방식입니다. 크게 써주면 크게 써줄수록 수수료가 올라가. 갤러리 K의 수익 구조와 계약서를 살펴본 전문가도 폰지 사기를 의심했습니다. 일단 예술계에 계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겠지만은 9%의 수익을 예술품 렌탈로 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그냥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새로운 투자자들이나 새로운 고객들한테 물건을 판 돈으로 기존에 약속한 수익을 줘야 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게 폰지입니다. 이러한 구조의 문제가 뭐냐면요. 약속된 돈을 주기 위해서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해내는 거거든요. 자기네가 수익을 내지 못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는 순간에 유명인을 고용을 해서 광고를 하기 시작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돈이 들어와야 이게 생태계가 지속 가능하거든요. 갤러리 K의 고수익 원금 보장이란 말에 속아 거액을 투자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1000여 명. 피해 금액은 무려 1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건 갤러리 K가 투자자들에게 제공한 호당 가격 확인서인데요. 갤러리 K는 공실력 있는 기관에서 인증한 그림임을 강조하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한국미술협회인가? 거기에 등재되어 있어가지고 이 금액들은 호당 가격 확인서 이런 걸로 뭐 정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금액이 떨어질 일은 없다. 호당 가격 확인서 봤을 때 한국미술협회에서 이제 인정을 해줬다고 공정해줬다고 하니까는 뭔가 믿음이 갔었죠 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진 않았지만 정말 혹시라도 내가 나중에 그림을 소장했다 팔아야 되는 상황이 와도 문제가 없겠구나 그렇게 믿었던 거죠. 호당 가격이란 작품의 크기를 표시하는 홀을 기준으로 그림의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인데요. 제가 들고 있는 가로 22, 세로 15cm 정도의 이 캔버스가 1호입니다. 호당 가격이 10만 원이면 10호 크기의 그림은 100만 원, 100호는 1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만약 갤러리 K가 말한 그림 가격이 맞다면 피해자들은 그림을 다시 판매해서 투자 피해 금액의 일부를 회수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림 가격 정찰제를 내세운 갤러리 K. 과연 갤러리 K에서 판매한 그림의 진짜 가격은 얼마일까요? 화랑들이 밀집한 인사동. 갤러리 K에서 1억 원어치의 그림을 구입한 김준호 씨가 이곳을 찾았습니다. 투자금을 조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을까? 간절한 마음을 안고 화랑 문을 직접 두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보들거리고 있고 이런 그림인데 사실 이런 그림 쉽지가 않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헐값 더 원하는 헐값이라도 또 누가 저기 할 사람들이 없어. 이런 작가들이 어중간한 거예요. 첫 방문부터 한숨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랬던 그 어떤 사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갤러리 K 내가 강남에 그거잖아. 거기서 샀어요. 근데 K에서 산 거는 절반도 못 받아. 횟수를 할 수가 없어. 그림을 반기는 곳이 정말 단 한 곳도 없을까? 이거는 처분할 방법이 없어요? 많대요. 우리 어제 그림 시장은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 그 벤츠하고 BM만 팔지 나머지는 안 팔려요. 당근마켓 같은 데 한번 팔아보세요. 갤러리 K에서 받은 보증서와 호당 가격 확인서를 보여줘도 반응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보증서는 여기서 발행하는 거니까 그냥 여기 거고요. 그래서 이건 사실 이게 보증서 자체도 사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현실적으로 여기서 거래할 수 있는 금액하고 달라요. 왜냐면 유명하신 작가분들도 호당 30바퀴가 17바퀴잖아요. 보통 뭐 호당 통작은 12바퀴도 어려워요. 이날 방문한 화랑 모두 갤러리 K에서 판매한 금액이 미술 시장의 현실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너무 참담해가지고 막 진짜 헛웃음도 나오고 진짜 막 정신도 멍하고 진짜 답답하네요. 진짜 내가 왜 이런 일이 휘말렸나 싶기도 하고 내가 진짜 그림은 이제 어떻게 해요? 결론적으로 아예 뭐 피해 회복을 할 수가 없다. 뭐 말 그대로 지금 사형 선고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뭐 지금. 답답하다. 나 어쩌다 이 지경까지 몰렸네. 준호 씨에게 그림을 판매한 아트 딜러의 입장은 어떨까? 그 그림들 진짜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한번 확인이라도 해보고 파신 거예요? 아니 제가 어떤 부분을 확인할 게 있어요. 아트 딜러면 전문가잖아요. 무슨 전문가예요. 전문가는 그림의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정해진 가격대로 안내를 하는 거 그게 다잖아요. 저희가 하는 일이. 거기에 미술협회라고 해서 직인까지 다 찍혀 있잖아요. 아무것도 확인 안 해본 사람들이 속아서 내가 샀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화가 나요. 뭘 속았다는 거예요. 아니 작품이 있잖아요. 없는 게 아니라. 아니요. 작품이 없으면 속은 거죠. 호당 가격 확인서를 발행한 한국미술협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호당 가격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는 걸까? 여기 우리 미술협회 그냥 못 들어오거든요. 최소한도 어떤 9년치 어떤 그
기준이 있어야 되고 또 이제 뭐 미술대전이나 무역 하도 이걸 해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뭐 이 정도 금액이면 비싸겠다 이 기준이 나오죠. 그리고 작품 하나를 만들 때 어느 정도 금액은 들어가겠다라는 대충 기준이 나오니까 거기에 부합은 맞게끔 해서 요청을 하면 큰 하자가 없는 이상 가격을 당연하죠. 해주고 바로 해드립니다. 그냥 일반 민원 서류 하나일 뿐이거든요. 우리가 포장 가격을 발행한다고 해서 이게 발행 보증서가 아니에요. 그걸 포장을 해서 사기친 그 갤러리가 나쁜 거지 무료고는 그거는 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하지만 갤러리 K는 한국미술협회의 호당 가격 확인서를 근거로 작품을 판매했고 투자자들은 이 확인서를 보고 작품의 가치를 믿게 됐습니다. 갤러리 K는 전문가고 전문가가 제시한 뭐 호당 가격이 이래라고 제시하면 일반인은 그걸 믿어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든 것 같거든요. 누가 그 가격을 그렇게 정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시장에서 그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뭔가 만나는 지점에서 그게 있는 거고 아무리 미술을 평론을 하고 미술계에 오래 종사한 전문가라 하더라도 그 가격은 쉽게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한국미술협회라는 이름을 쓰든 무슨 뭐 증명원을 내든 뭐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권위를 만들기 위한 장치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호당 가격이라는 것은 임의 책정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 그림이 내가 호당 30만 원을 주장한다고 해서 1년 뒤에 그게 300만 원에 판매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10만 원에 판매될 수도 있고 5만 원에 판매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변동 요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전문가들의 평가, 미술사적 의미가 어떤지, 작품의 컨디션은 어떤지, 소장 이력은 어떤지, 전시 경력은 어떤지, 작가의 명망성은 어떤지 수십 개의 판단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매된 그림의 수익은 작가들에게 어떻게 배분됐을까? 정도 돼 있는 거. 조금만 더 하면 되긴 하는데. (25년차) 성희승 작가는 지난 5년간 갤러리 K에 그림 70여점을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갤러리 K와의 계약은 여느 갤러리와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왜냐면 20%를 36개월에 나눠줘요. 3년 동안. 20% 36개월로 나눠보니까 대략 2%가 되더라고요. 거래가의 2%만 작가들한테 주고 그 대신 3년 내내 주잖아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반적으로 갤러리는 판매 수익을 5대5 또는 6대4 정도로 나누어 작가에게 한 번에 지급하는데 갤러리 K는 판매 대금의 20% 정도를 36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했습니다. 내가 10개 가져오면 10개, 100개 가져다 주면 100개. 우선 다 판매를 해버리니까 비록 그 수수료가 말도 안 되게 비상식적으로 적어도 주면 다 팔리긴 하니까 그 솔드아웃에 대한 메리트가 되게 큰 거예요. 그런데 분할 지급한다던 대금조차 1년 전부터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고 지난 7월엔 아예 지급이 끊겼습니다. 왜 이러지 이상하다 그랬는데 그쪽에서 또 저희 괜찮습니다. 아니 뭐 랑 뭐 대기업하고 지금 뭐 아주 뭐 얘기 중인 게 있어서 잘 될 것 같습니다. 뭘 따올 것 같습니다. 계속 기대를 하게 만들고 시간을 지연하면서 저희들이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지금까지 갤러리 K로부터 판매 수익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작가들만 500여 명. 갤러리 K 사태로 인한 피해 규모는 1천억 원을 훌쩍 넘어 2천억 원대의 피해 규모로 드러나고 있어 투자자 피해는 물론이고 젊은 신진 작가들과 무명 작가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중견 작가들과 작고한 작가님들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활동 기회가 적은 신진 작가들은 더 쉽게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틈틈이 화실리를 하며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권승호 작가. 권 작가는 2년 전 갤러리 K가 주최한 공모전을 통해 갤러리 K와 제휴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땐 되게 좋죠. 많은 기회도 없고 사실 많이 참여도 그렇게 못 해봤으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저한테는 사실 전시 하나하나
가 되게 소중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20대 초반에 대기업에 들어간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왜냐면은 제휴나 전속이 사실상 20대 초반에 이루어지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갤러리 K는 신진 작가였던 권 작가에게 이전에 받아본 적 없는 호당 가격을 제안했고 그 가격은 단기간에 한 번 더 올랐습니다. 원래는 호당 5만 원이었다가 호당 10만 원으로 올라가가지고 만약에 30호면은 300만 원 이렇게 팔렸어요. 제 나이대에 이제 같은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호당 10만 원 정도 하신다라고 하셔서 호당 10만 원으로 올라간 거였거든요. 이름 알려지지도 않은 작가고 아무튼 그렇게 판매를 했었는데 갑자기 호당 10만 원이 돼버리니까 조금 당황스럽긴 하죠. 그림 가격은 올랐지만 13점을 팔고 손에 쥔 돈은 겨우 월 10여만 원. 그마저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죠, 그게. 고작 10만 원인데 그게 밀린다는 게 라는 배우를 그 광고를 쓴 회사가 얼마 되지도 않는 판매 대금을 밀린다라는 게 저는 너무 의심스러워서 계약 파기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회사가 공중분해가 돼버린 거죠. 갤러리 K는 설립 8년 만인 2023년 연매출 600억 원을 기록해 업계 1위를 차지했다고 홍보했습니다. 갤러리 K는 화가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배우는 물론 여러 유명인을 앞세워 투자자들을 유혹했고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는 대기업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도 했는데요. 그뿐 아니라 별도의 기관까지 만들어 투자자를 유치할 영업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다양한 수법을 동원할 수 있었는지 그들의 실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거실 복도에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인테리어 소품처럼 보이지만 이 역시도 갤러리 K에서 구입한 골칫덩이. 맨날 집에 들어올 때마다 그림 보면서 사기 당하지 말자 다짐하고 네, 스타일러. 고진우 씨 집엔 씁쓸하게 마주해야 하는 물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유명 대기업의 의류 관리기. 1,000만 원짜리 그림 산 사람은 그 금액대 이제 쇼프 내에 이제 그 상품들 2,000만 원이면은 또 300만 원이겠죠. 그리고 스타일러를 10배 가격 주고 샀다고. 집에 들어올 때 그림에 한 번, 잠자기 전에 스타일러에 한 번. 사기 당하지 말자. 진우 씨가 계약한 상품은 그림을 구입하고 그림 가격의 20%에 해당하는 가전제품을 함께 받는 아트리빙. 대기업의 이름을 강조한 상품이라 더욱 신뢰가 갔습니다. 올해 4월달인가 올해 4월에? 네. 저희한테 그림을 설명할 때도 되게 유명한 작가다. 그리고 그 BTS가 산 그림의 화가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이거는 호당 가격이 50만 원 시청이 되어 있고 그리고 호 가격은 내려가진 않고 올라갈 거다. 내가 팔았을 때 호당 70만 원이면은 20만 원이 이득 아니야. 안 올라가도 그 원금은 갤러리케에서 다 보장을 해줄 테니 무조건 사라. 2천만 원 상당의 그림을 10년 장기 할부로 계약했는데 2년도 되지 않아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앞으로 내야 할 할부금만 1,300여만 원. 그렇다면 진우 씨의 담당 딜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재무설계사 뭐랑 그런 보험 하다가 이제 갑자기 그림을 하신다고 2달, 3달 뒤에 그림에 대한 그림 박사가 된 듯한 느낌으로 뭐 서양화부터 고대 미술까지 막 말을 하는 거 보고 원래 잘했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죠. 진우 씨의 담당 딜러가 속했던 갤러리 K 지역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센터가 있던 자리에는 이미 다른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영업 당시의 분위기는 어땠을까? 너무 갤러리 K라는 데가 아마
보험회사인지 영업 관련 사무실이 여기 있었는데 영업 사원들이 되게 많았고 왔다 갔다 엄청 많이 했는데 그린전시는 조그맣게 공간을 딱 만들어 놓고 따로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이승민 씨도 지난해 갤러리 K에서 2천만 원짜리 그림을 구입했습니다. 한번 알아보려고요. 네, 그냥 일단 결제 플랫폼 자체가 되게 안전하다고 느꼈었고요. 라는 대기업이 껴 있었고 에서 이거를 홈쇼핑을 내보내는 걸 또 하필 제가 봤어요. 그걸 보면서 아, 대기업들이 다 껴 있네. 사고 싶다. 사고 싶다. 유명 대기업 결제 플랫폼을 통해 판매 중인 상품이라 안심하고 투자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36개월 할부로 그림을 구입하고 매달 13만 원 가량의 렌털 수익을 받기로 했는데 지난 7월부터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림의 할부금만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상황. 에선 일단 자기네들은 그냥 결제 플랫폼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림을 반환하는 사람에 한해서 남은 할부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승민 씨는 그림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불안하진 않았을까? 그분은 뭐 그림이나 예술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던가요? 정말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이면 뭐 이분은 되게 서양 화가에 뭐 되게 뭐 유명하고 뭐 동양화 쪽에서 되게 유명하고 뭐 이런 거를로 하면서 소개를 시켜줬을 텐데 그런 전문적인 얘기는 하나도 없고 그냥 이 사업 구조가 어떻게 굴러가고 뭐 이런 식의 설명을 많이 해주는 것만 했었어요. 아티스트 같이 일상을 예술로 만들고 예술가를 더 예술적으로 만드는 사람. 대체 누구냐고? 아트 딜러. 이제 갤러리 K의 아트 딜러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갤러리 K. 갤러리 K는 문체부가 승인한 미술품 판매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 발급 기관을 설립한 곳은 갤러리 K로 추정됩니다. 사무실 역시 같은 건물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만난 갤러리 K 아트 딜러는 딜러들 가운데 미술 전문 지식이 뛰어난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 그래도 가만히는 못 있겠다. 보험업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FP라고 부르잖아요. 자산 관리를 해주면서 여기다 얼마 여기다 얼마 이렇게 분산해서 할 수 있게 해주면서 같이 이제 상품 소개를 해서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김 대표가 직접 교육을 할 때도 그림 관련 내용보다 투자 상품 판매 전략이 주가 됐다고 합니다. 제가 정숙이 얘기하면서 미술품 여러분들 하나 팔아는 게 그렇게 그런 말을 한 것이 그렇게 강압적으로 느껴졌어요? 김 대장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뭘 해줄 때도 어떻게 영업할 수 있는지 전략을 많이 주로 알려줬거든요. 사람들이 뭐 물 그렇게 돈 주고 사서 마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보급이 됐고 그 수백만 원짜리 의자를 혼집권로 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될 건데 우리가 거기에 선두주자가 되는 거라고. 그림은 잘 알던가요? 잘 아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며칠 뒤 피해자 이승민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승민 씨가 구입한 그림이 강원도의 한 호텔에 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네, 맞아요. 오늘도 그림 찾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나요? 저희도 진짜 이게 어려운 게 갤러리케에서 저희한테 업무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였었어요. 일단 그냥 기록을 빼놨었거든요. 갤러리 K에서 렌털한 그림들을 돌려주기 위해 따로 빼두었다는 호텔 관계자.
드디어 그림을 찾았습니다. 2천만 원에 구입한 그림의 행방을 수소문하고 포장까지 직접 해야 하는 현실이 씁쓸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포장은 해줄 줄 알았어요. 승민 씨는 결제 플랫폼 업체에 그림을 넘기고 남은 할부금을 면제받기로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림 자체가 뭐 바뀌거나 아예 사라지거나 아니면 지금 압류가 되어 있거나 막 이런 상황인데 전 다행히 그냥 그림을 찾을 수가 있다는 상황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납부한 1,000여만 원은 되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림은 가격 변동이 심하고 그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갤러리 K는 이런 미술 시장의 특성을 이용해 투자자들을 현혹했습니다. 미술 관련 지식이 부족한 투자자, 활동 기회가 절실한 예술가, 새로운 투자 상품에 굶주린 금융업계를 파고들며 회사 규모를 키워간 갤러리 K. 그리고 그 중심엔 대내외적인 활동을 하며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낸 김모 대표가 있습니다. 이전까진 미술계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김 대표. 그랬던 그가 2017년 12월 갤러리 K를 설립하며 미술계 전면에 등장했는데요.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한국의 주식회사 아트노믹스 갤러리 K의 미주 본사로 시작한 시애틀 갤러리 K가 지난 27일 페더럴웨이에서 2022년 7월 미국 시애틀에 갤러리 K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 시장과 미술계 인사, 화가로 활동 중인 유명 연예인까지 참석한 성대한 개업식.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갤러리 K의 세계 시장 진출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K-팝, 그리고 뭐 K-드라마, K-무비에 이어서 K-아트도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작품이 있다는 것을 널리 이렇게 미국에도 알리고 싶어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애틀 센터는 어떤 모습일까? 당시 행사를 취재했던 방송사에 문의해봤습니다. 해당 방송사에 따르면 시애틀 센터는 이미 오래전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시애틀은 닫았죠. 근데 시애틀 거는 간 작품에 대한 리스트는 있는데 돌아온 작품이 없어서, 그리고 또 그게 어디 있는지도 그 그림이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뭐 아무도 몰라요. 해외 진출 역시 더 많은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걸로 보입니다. 도대체 김 대표는 어떻게 이런 일들을 벌일 수 있었던 걸까? 수소문 끝에 김 대표의 과거를 잘 알고 있다는 인물을 만났습니다. 김 씨와 관련된 민사 사건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사실은 지켜보고 있었죠. 아트노믹스하고 갤러리 K 언젠가는 터진다라고 생각해서 이거 분명히 예전에 FM하고 동일하게 굴러가는 사업 구조다. 9년 전 수백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FMI 글로벌. 이 회사의 부사장이 바로 김 대표였다는 겁니다. 이곳 역시 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사업을 홍보했고 김 대표가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금하면서도 역시 벨소리, 그리고 아이콘까지도 이미지와 목소리가 들어가서 출시가 되겠습니다. 당시 사기 사건 판결문을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부사장으로 재직했던 김 대표가 투자 상품 기획 개발과 영업 교육을 담당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FMI 글로벌도 갤러리 K와 비슷한 상품을 판매했다는 겁니다. 가장 문제되는 게 이제 아트인컴인데, 아트인컴 같은 경우는 지금 갤러리 K하고 동일하게 미술품 구매하면 한 1년이나 2년, 이제 3년 이내에 미술품 구매 대금을 반환하고, 그리고 투자 기간 동안 이미지 사용 명목으로 월 7% 내지 9% 정도 이미지 사용료를 지급한 상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FMI 글로벌의 미술품 투자 계약서입니다.
미술품을 구입 후 위탁하면 매달 사용료를 지급하고 재매입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갤러리 K의 방식과 유사합니다. 물론 교묘하게 달라진 부분도 있습니다. 이 갤러리 계약서가 굉장히 원시적이라면 상당히 문구를 굉장히 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유사수신을 피해 나가기 위한 어쨌든 굉장히 좀 나름대로 검토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FMI 글로벌 계약서에 등장한 갤러리 관장. 갤러리 K에서는 운영본부 전무이자 작가들을 관리하는 관장으로 김 대표 가까이에서 많은 활동을 한 인물입니다. FMI 글로벌과 갤러리 K의 관장이 같은 인물이라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일까? 그 관장님이 어쨌든 거기서 역할을 좀 하셨으니까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는데요. 뭐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은데 제가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야 뭐 했을 돈이 안 나가고 해서 문제 있으니까 안 나간 거지. 며칠 뒤 박 관장이 서면으로 입장문을 보내왔습니다. 본인은 갤러리 K의 회사 운영 방식을 잘 알지 못했고 이용만 당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돈을 받아온다 이렇게 알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김 대표가 도피하기 직전 그를 만났다는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만 해도 계셨던 분들이 안 계시고 6월 말까지만 기다려보자 이러고 기다렸는데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갤러리 K의 본사에 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김 대표를 만난 거예요. 우연히 저희랑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네. 딱 그 안에 있더라고요. 저희가 잡았죠. 네. 최근에 계약한 고객, 회사에 돈을 빌려준 고객 메모팀 사람이 없대요. 김 대표는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제가 미술품을 판다고 하는데 미술품이 없으면 사기죠. 그게 폰지 사기죠. 고객님,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법률 의견서가 있고 법무법인에 이런 법률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상품이 만약에 그게 그런 문제가 있다면 대기업의 렌탈도 열리지 않았고요. 계속 영업을 현재 하고 있다니까요. 스톱된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스톱됐으면 앞에다 팻말 걸어놓고 그냥 문 닫았겠죠. 근데 저희는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회사도 운영을 하고 있고 직접으로 찾아서 이렇게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불과 2달 만에 해외로 도주를 한 사람인데 이미 그 사람은 다 계획을 했겠죠 그때. 근데 저희를 대하는 태도나 이런 거는 전혀 그런 거를 느낄 수 없었어요. 진짜 뻔뻔하리 많지? 저희가 뭘 하나를 말해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반박해요. 과거 투자 사기 사건에 연루된 일에 대해서도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가 투자 사기에 연루된 것은 아니고요. 투자 사기라고 하는 건 제가 어떤 뭐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처벌받은 게 없잖아요. 저 경찰서 치면 범죄 사실 없음으로 나옵니다. 김 대표의 말은 사실일까? 손님 없으면 알바 비용 지급해가지고 2019년 4월 달에 결정을 내리셨는데 배는 도망갔기 때문에 기소 중지한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박 참고인 중지가 됐습니다. 참고인 중지는 이제 무혐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주범의 얘기를 들어봐야지 이 사람들의 죄를 알 수 있다 할 때 참고인 중지를 내립니다. FMI 글로벌의 대표가 해외로 도주해 수사가 중단된 것이지 무혐의로 결론 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불기소 처분서에도 피의자 김 대표가 회사 운영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적시돼 있습니다. 배 씨가 도망갔다는 이유로 그냥 너무 손쉽게 참고인 중지를 해서 김 씨가 어쨌든 이런 더 큰 유산 상품을 개발하고 확대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하게 된 좀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때 당시 검찰이 좀 의지가 있었으면 좀 더 열심히 좀 파서 기소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온갖 수단을 동원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하루아침에 사라진 갤러리 K의 김 대표. 그는 지금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을까? 고객님, 일단 이제 마저 얘기 마무리해도 될까요? 어차피 지금 현재 과거에 대한 내용보다 앞으로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좀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사기꾼이면요, 그러면 그냥 셔터 닫겠어요. 저는 어차피 회사를 운영하려면 신뢰로 먹고 살아야 되고 신뢰로 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힘듭니다. 일을 할 시간을 주십시오. 제작진은 취재 도중 갤러리 K와 관련된 또 다른 제보들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의장이 상장하는 주식이 있다. 15개월이 지나면 그 1.5배의 수익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을 했고 7월 달이면 벌써 그 내부 안에 다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만 해도 지금 7월 달에 5억을 비상된 주식 팔았어요. 김 대표가 잠적하기 바로 직전까지도 갤러리 K의 비상장 주식 수십억 원을 판매했다는 건데요. 많은 피해자들은 김 대표가 FMI 글로벌 사건 당시에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다면 이번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경찰은 현재 본지 사기를 의심하고 갤러리 K 김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수사가 얼마나 진척됐는지에 대한 소식은 없고 김 대표가 해외로 도피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만 들려오는 상황. 이번만큼은 철저한 수사와 처벌로 사기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할 것입니다. 미술품 투자는 안전이 아니라 가장 불안정한 투자예요. 가장 데미지가 클 수 있는 투자 방식이고요. 위험 감수율도 상당히 높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투자예요. 앤디 워홀이라든가 이런 작가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건 말 그대로 100만 분의 1000만 분의 1의 확률인데 그게 예측이 가능하다면 전문가들은 다 투자하고 있고 미술 투자를 해서 큰 돈을 갖고 그러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너무나 어려운 영역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술을 예술로 보지 않고 돈으로 먼저 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